이제 이곳 런던은 끔찍해. 영국의 패션 산업을 지배하는 곳. 디자이너로 이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한 인격체로서 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점점 지쳐가던 한 여성이 불현듯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해외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 화순이라는 조용한 시골에서 사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엘리노어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화순이라는 곳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저에게는 매우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서울과 인천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여기서 살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얼마간 쉬러 요양차 왔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형옷을 갈아입히고 만들고 하는 놀이를 좋아했어요. 한 번은 엄마의 비싼 블라우스를 잘라 인형옷을 만들어 엄청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10분 넘게 벌을 서고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그때 울며 소리쳤었어요. 내가 이것보다 더 좋고 이쁘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냐? 네가 무슨 수로 이걸 만든다는 거야? 이 블라우스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그때의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저는 정말 옷을 예쁘게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디자이너라는 이름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수석 디자이너들의 밑에서 온갖 잡스러운 일을 해내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저랑 같이 일을 시작한 동기들 중 버티지 못하고 튕겨져 나간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저는 이곳에서 버텨 제 이름을 단 옷을 만들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겠다는 꿈이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던가요? 온갖 고생을 하던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고 저는 한 번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패션업계이다 보니 매 시즌 폭풍과 같은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회사원 전체가 예민덩어리가 되죠. 몇 시즌째 경쟁 회사에 밀리는 감이 있자 회사는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보조 디자이너들의 디자인도 모두 수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도 독특한 스타일을 구성한다는 피드백을 조금씩 받고 있었는데 그때 대표 디자이너들의 눈에 띄었던 것이었어요. 조금만 더 다듬으면 쓸만하겠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잘 나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힘들게 버티고 있던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었죠.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받으며 회사 생활은 몇 배로 힘들어졌습니다. 단순히 꿈을 쫓으며 힘들 때와는 다르게 경쟁과 시기로 힘들어지니 스트레스는 더 심해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점점 먹지 못했어요. 스트레스를 푼다며 폭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소화가 되지 않아 먹는 것을 극도로 줄였습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도 많이 먹는 수준이었죠. 그쯤 제 디자인으로 경쟁 회사에 처음으로 밀리지 않게 되면서 런던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 런던으로의 입성은 마냥 좋을 줄 알았죠. 월급도 많아지고 명성도 얻고 이제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런던에서의 생활은 더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생활비는 3배 이상 뛰었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을 마치고 내 몸 하나 누울 침대 하나 있는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는 너무 비쌌어요. 이제 딸이 잘 나가는 디자이너라며 저를 믿고 투자를 했던 엄마는 사기까지 당하니 정말 살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을 그때 일을 하다 쓰러지고 말았어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영양실조였습니다. 당분간 휴식을 권고받았습니다. 이미 원형 탈모도 생겼고 몸의 수치란 수치는 다 최악의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놔둔다면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죠. 다른 때 같았으면 절대 쉬지 않았을 텐데 저도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중요한 시기라고 만류했지만 병가를 냈습니다. 회사에서는 병가 말고 며칠 쉬다 오기를 권했지만 생사를 오간 아픈 사람에게 야박한 이 현실이 진절머리가 났어요. 진단서를 떼어 병가를 연장하려고 하니 연봉을 파격적으로 올려주겠다며 금방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나를 이 정도로 필요로 하는구나, 정말 내가 꿈을 이뤘구나 생각하며 잠시 뿌듯했지만 이대로 몸이 더 나빠지면 어차피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 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쉬고 싶었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돌아온 저를 반갑게 만나줄 친구는 없었어요. 그동안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났더라고요. 오랫동안 유일하게 제 건강을 틈틈이 걱정해주던 지유 말고는요. 오랜만에 얼굴을 본 지유는 저를 보자 눈물부터 왈칵 쏟지 뭐예요. 그런 지유 때문에 제가 다 놀랐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왔는지 제 씁쓸한 얼굴 표정에 다 나타난다며 고생했다고 꼭 안아주었죠. 지유는 대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한국에서 유학 온 친구였습니다. 제가 좀 쉬려고 한다니 잘 생각했다고 하면서 이왕 쉬기로 한 거 여행을 다녀오라고 권해주었어요. 내 생에 여행이라는 사치가 있었던 적이 없었기에 당황했지만 언제 한번 또 이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유는 자신의 고국인 한국을 추천해줬습니다. 여행을 가본 적도 없는데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으로 가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유는 제 몸 상태를 보니 정말 푹 쉬다 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쉬고 오라고 추천해준 곳이 한국의 화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유의 엄마가 퇴직을 하시고 그곳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펜션이라고 하기도 뭐한 곳인데 엄마가 소일거리로 밭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지내고 건너 아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게 운영하는 곳이라고 했죠. 또한 엄마는 영어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으니 엄마에게 잘 말해주겠다고 쉬고 오라고 했습니다. 뭔가 안심이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곳 화순에 오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자연과 더불어 아담한 이곳 펜션은 정말 쉬어가기 너무 좋았어요. 치열하게 경쟁만 하던 런던에서 살다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에 와서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쉴 수 있다니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뭘 그려야 하나 어떻게 하면 경쟁회사의 디자인보다 독특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삶, 한편으로 어떻게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도태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일단은 사람답게 살고 싶었죠. 그러나 생각했던 것처럼 조용하지만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웬 외국인 여자가 한 명 와 있다고 하니 호기심이 가득한 동네 어른들은 친구 엄마의 집이 닳도록 다녀가셨죠. 이름을 몇 번을 알려드려도 어른들은 발음이 어려운지 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친구 엄마 정 여사님에 의하면 예쁜 아가씨가 뭐하는 사람이냐, 왜 여기까지 왔냐, 궁금한 게 참으로 많아 하셨다고 하셨어요. 정 여사님은 늘 유쾌하셨습니다. 지유가 엄마를 닮아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싶을 정도로 둘은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잠깐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저를 힘들게 했던 한 사람이었기에 잠시 생각해서 지워버리기로 했었죠. 동네 어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구니에 뭔가를 담아오셨습니다. 저를 기어코 먹여야 한다며 옥수수를 삶아오시고 감자를 삶아오시고 불고기를 볶아 오셨어요. 정 여사님에 의하면 정말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이 생긴 저를 보니 너무 안쓰럽다며 타지에 있는 딸들 생각에 이것저것 챙겨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먹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가 소화도 곧잘 되는 느낌이었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이라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살이 오르고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변하는 제 모습에 뿌듯함을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매일같이 한국 음식들을 해오셨죠. 찌개류, 나물 반찬 등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곳의 얼마간의 생활은 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쉬면 회사에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다시 그 치열한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동네 어른들이 제 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동안 감사함을 표현했더니 송별회를 해야 한다며 펜션에 다 모이셨죠. 지금 얼굴이 보기 좋다며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정 여사님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시느라 정신없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집에서 뭔가를 보자기에 바리바리 싸우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오 마이 갓을 외쳤습니다. 김, 참기름, 오이 등등 꼭 가지고 가라면서 하나씩 꺼내 보이는데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게 되었어요. 내가 살 곳은 여기구나. 그 찰나에는 돈도 명성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 인생 어떻게 되겠지 싶었어요. 지유는 저의 극과 극의 선택에 놀랐다며 괜찮겠냐고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꿈을 쫓아 치열하게 사는 그동안 행복, 편안함 이런 것들 자체를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모르고 살 때는 살 수 있었는데 이미 행복은 이런 거구나.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니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건강 상태에서 조금씩 회복됨이 느껴지니 그것 또한 무시할 수 없었죠. 그곳에서 버텨왔던 제 근성이면 뭐라도 또 할 수 있겠지라는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어 바로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저번에 제시했던 연봉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해 주었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퇴사를 감행했고 펜션에 당분간 더 머무르며 미래를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몸버려가며 버텨왔던 결실이라고 할까요? 저희 퇴사를 알게 된 업계에서 비밀리에 저에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며 프리랜서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한 곳도 있어 잽싸게 수락을 했었죠. 저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 하니 무시하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또 어느 순간 욕심이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의 생활에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여전히 동네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생활하고 있답니다. 한 달을 생각하고 온 한국에 이렇게 오래 머무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사람 일이라는 것은 정말 모르는 일 같네요. 엘리노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건강을 되찾고 마음 편히 지내고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 할머니들, 특히 시골의 정에 빠지면 답이 없다고 하더니 단단히 빠진 모습입니다. 한국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이 쉬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